어려운 이웃, 사회 취약계층 우리 주변에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 저소득층이 타 지역보다 또 많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건 드러난 통계일 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북토기 사람 이분들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또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죠. 전주 연탄은행 윤국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춥고 배고픈 이웃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주 연탄은행 대표 윤국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정말 저도 요즘 매일 보도자료를 확인을 하는데요. 연탄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님도 요즘 매일매일 봉사 나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 날까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10시, 그다음에 오후에는 2시부터 진행을 해서 연탄 세대들,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의 등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이 연탄은행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죠? 봉사자들의 발길이 없다면 연탄 세대들이 겨울날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마음만큼은 서로의 좁혀 나가려고 하는 나눔과 봉사가 있다 보니까 사회가 훈훈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연탄 봉사가 또 꾸준히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그게 연탄으로 난방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또 여전히 또 많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좀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8만여 가구가 아직도 연탄을 떼고 있고요. 네. 전북에는 5천에서 6천여 가구, 그다음에 익산이 그래도 제일 많고요. 900여 가구, 그다음에 전주는 400여 가구, 군산이 700여 가구가 되어지는데, 사실 이 연탄 세대들이 경제적 21세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 연탄뿐만 아니라 등유 세대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이 연탄 세대 가구가 조금씩 줄어들기는 해요. 2006년도 기준에서 27만 가구가 됐는데, 네. 이번 21년도 조사에 보면 8만여 가구.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네. 줄었지만 앞으로 5만여 가구가 고착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이제 거리두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또 코로나19가 봉사를 하는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요. 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정부에서 방역 지침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 부담감들, 다행히 연탄은 밖에 외부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끼고 손소독기로 소독 한 번씩 하고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 전국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 연탄은행에서는 확진자가 한 번도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상황이라면 요즘에는 이제 행정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이런 것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우처가 한 8년 정도 되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1년도 바우처의 그 연탄 세대들 기준으로 약 50만 원 정도가 배당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50만 원을 가지고 연탄 세대들이 구입할 수 있는 양은 500장에서 600장 사이가 돼요. 하지만 고지대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더 줄어드는, 왜냐하면 배송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탄 세대들이 1구3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구멍에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겨울나기 할 때 1000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구 3탄이 되었을 때는 2000장이 필요하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바우처가 있는데 왜 연탄 나눔을 합니까? 네. 연탄 세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연탄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소비량이 없던데 왜 그런 것들이 연탄은행에서 천장이라고 기준을 이야기하죠?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연탄 세대들도 천장이 필요하지만 이 어르신들이 연탄 세대들이 전략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3장에서 5장 뗄 것을 2장 떼고 속된 말로 버티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700장, 800장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넉넉하게 좀 떼십시오라고 기준할 때에 그나마 그분들이 연탄 세대지만 추운 날 따뜻하게 지내려면 193탄으로 기준할 때 천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또 연탄으로 시작한 봉사 활동이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또 정말 나눔의 영역이 다양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연탄 나눔을 맨 처음에 2007년도 겨울에 한 것 같아요. 완주군 이섬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연탄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 연탄 세대 할머니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조선 가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손자들하고 추운 날 어떻게 지낼까 한스러웠었는데 따뜻한 연탄이 들어와서 너무 기쁘다. 근데 기쁨의 눈물이 제 손등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분들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제가 연탄 세대들에게 이제 찾아가고 또 연탄 나누지 않을 때에 뭐 여름철이라든가 또 간간히 찾아보면 그분들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연탄 세대들의 그 삶이 이 여름에 엄청나게 더운 그 무더위에 그냥 부채 하나를 가지고 시원하게 지내는. 그래서 물어봤죠. 이렇게 더운데 무더운데 왜 부채질을 하고 계셔요? 선풍기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풍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선풍기가 한 30년 됐는데 목이 끊어져서 그냥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렇게 삐디디삐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이 불가한 거죠. 그래서 연탄 세대들에게 선풍기를 전달해야겠다. 그 모금 운동을 이제 그때 생각을 해서 모금 운동을 해서 선풍기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시무룩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건넜죠.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 모 할머니는 제주도를 자녀들과 갔다 왔는데 비행기가 어떻다. 제주도에 호텔 가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나는 자식이 변변치 못해서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어른들 비행기 태워드리는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연탄은행이지만 명칭은 연탄은행이지만 복합적인 그 어르신들 그 케어에 참여하게 돼서 제주도 여행을 좀 보내주고 있고요. 청소년들에게 역사기행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미래의 그 삶을 지탱해야 할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역사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역사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을 좀 토대로 해서 역사기행, 그 다음에 장학금 전달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다양한 곳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나눔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걸 또 다 정부 지원 없이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민간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지자체라든가 정부 예산이 없이 저희가 순수 풀뿌리 후원 운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도 없이 직접 또 봉사하시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게 또 꾸준하게 있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또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이 복지 문화가 민간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 민간의 정신이 건강해야만 나라에서 추구하는 복지도 건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도 이런 그 민간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강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봉사 현장에서 만난 봉사자들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번 나오면 그 뒤로 또 계속해서 나오신다고요? 예, 저희 전주연탄은행은 봉사자들에게 사랑을 좀 받고 있는 단체 같아요. 후원자들에게도 역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오셔서 웃고 가니까 자기 얼굴이 천사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운전을 서툴지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또 운전 실력이 늘어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전업주부이지만 가정사도 분주하지만 또 이 봉사 현장에 오셔서 네. 그들의 그 이야기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진실한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재미있고 보람된 그 봉사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보육원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또 아동 관련 봉사도 많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보육원은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의 눈높이로 만나는 그런 날을 만들어 보자 네. 해서 만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뭘까. 그래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좀 뭐 고기를 좀 먹고 싶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삼겹살 데이라고 하는 그날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아빠의 마음, 뭐 엄마의 마음이 작동이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번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만 그냥 먹으라고 구워주는 그 사항이 아니라 만남이죠. 그래서 아빠의 마음을 전달하고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고 때로는 언니, 때로는 오빠, 뭐 삼촌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봉사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보육원에 갔는데 맛있는 걸 저도 안 먹고 또 울기만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뭘 해주면 좋을지 뭘 가지고 싶은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또 안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또 끌어안고 또 펑펑 울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찡하다 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마음으로 안아줘야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또 많이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다양한 복지 정책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또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사각지대인들에게 저는 그 후원자나 봉사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동정일까, 사랑일까? 사람들은 동정으로 대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동정은 많이 기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한시적이고요.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들을 만나면 장기, 아주 기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봉사자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연탄 봉사 오신 분들이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일이고 오늘 봉사 현장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연탄에 담아서 또 여러분의 사랑이 정이 뭔가 도구에 담아서 전달된다라면 그분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연탄을 주고 또 그분들에게 뭐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왜 저 사람들 힘들게 하지? 이렇게 서글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은 꼭 안아줘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없어도 우리가 눈빛으로 얼굴로 미소로 다가간다라면 포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동정을 넘어선 사랑이 필요하다. 참 오늘 또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연탄을 배달하시면서 늘 그분들의 이제 집도 들여다 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집들 많이 있나요? 뭐 주거 환경 개선은 연탄 세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지 세대뿐만 아니라 뭐 기초수급자들의 상황들이
대부분 다 엇비슷합니다. 어떤 가정은 곰팡이가 껴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배를 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이 장판이 막 이쪽 저쪽 찢어진 상태에서 생활하는 가정들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김제 지역에 장애인과 치매 할머니가 사시는 가정이었는데 저희가 주거 환경 개선을 좀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래서 우리 봉사자하고 저희하고 업체 관계자하고 그 가정을 어떻게 좀 주거 환경 개선을 해줄까라고 첫 방문에 제가 코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좀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가정들의 삶의 터전으로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을 아주 깔끔하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가 가끔은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또 내 삶이 괜찮고 그리고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을 좀 잊고 살았던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불행이라는 게 정말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함께 또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나누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은 좀 어떤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물질이 따르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가 후원해주고 제가 활동하는 거거든요. 마음 나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실 수 없어서 후원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또 자기는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봉사 현장에서 손길을 정성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물질보다는 이 마음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이런 나눔들이 활발해질 때에 사회도 아름답고 또 무질서한 것 같지만 또 이런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사회가, 정의 많은 사회가 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전주 연탄은행이 설립된 게 아까 2010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원래 그 전부터 또 관련된 봉사를 계속해서 해오고 계셨다고요? 예, 2007년도에 제가 연탄 나눔을 시작해서 맨 처음에는 뭐 지금처럼 네. 연탄은행을 알고 후원하겠습니다. 뭐 전화 한 통화 없을 때 그때 연탄 나눔은 제 사비를 털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등에 떨어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슬픔을 기쁨의 눈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이 손등에 눈물 한 방울이었지만 온기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제 몸에. 그 차가운 추운 날씨에 이 따뜻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마치 목욕탕에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이 개운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좀 끌어오고, 그다음에 몇 해 해보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연탄 세대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연탄은행을 알게 됐죠. 네. 이 연탄은행은 맨 처음에 만든 허기복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 네. 원주에서 2002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라북도 상황, 전주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니까 기꺼이 전주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그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주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나눔을 시작했고 지금의 연탄은행이 됐는데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또 고정 후원자도 있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기업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가요? 뭐 초창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랑들이 제가 좀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진정성이 좀 보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네. 제가 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뭐 연탄을 나누고 얼굴이 검정하고 몸에 피곤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순수성으로 예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탄은행의 정기 후원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함께하는 기업체, 전주가 기업체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업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늘어나서 제가 품고자 하는 그 영역까지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또 후원이나 이렇게 봉사를 할 때요, 이끌어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으면 간혹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더군다나 후원금을 또 잘못 써서 또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운영하고 또 쓰이게 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겠어요. 예, 한 5년 전부터 방송에서 후원금에 잘못 되어진 이 지출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에 저도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나는 잘 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마찬가지야 라고 네. 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더라고요. 내가 떳떳하다고 해서 떳떳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아서 또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런 보도가 되면 후원자들이 또 줄어요. 전화가 와요. 줄이겠다. 뭐 끊겠다. 속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연탄은행으로 후원되어지는 부분을 그래도 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합모금운동을 펼치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부 다 그쪽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이체를 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또 서류를 어떤 식으로 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요. 네. 지출에 대한 타당성, 육하 원칙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 지출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집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또 지출에 맞게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내고, 그래서 거기는 사회복지 공동모회는 뭐 회계사라든가 또 여러 전문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감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감시 체계 받고, 또 잘못되어진 보고서 있으면 정정 수정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받으면서 신뢰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금이 헛되지 않고 사각지대라는 거, 어려운 세대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또 복잡한 과정이 또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절차를 바탕으로 또 신뢰가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봉사 현장에 좀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봉사하고 싶다, 또 후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연탄은행으로 문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뭐 연탄은행에 전화번호가 또 있고요, 안내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공지란에 일주일 동안의 그 봉사 일정들을 참고하시면서 봉사 직접 참여할 수 있고요.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눈으로 한번 좀 목격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직접 한번 오셔서 봉사하고 본인들의 마음을 저희 연탄은행에 후원해 주시면 그 마음을 배가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또 마음 훈훈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뭐 봉사 계획 있으실 텐데 그것도 얘기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연탄은행이 지금보다도 체계적으로 구석구석 힘든 사람들을 희망의 씨앗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료 배식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 기업에서 그 밥차를 후원해 주셔서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은 무료 배식, 어르신들이 직접 오기도 하고 또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세대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려고 배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무료 쉼터가 행복한 쉼터가 보리배식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연탄은 누군가에겐 추억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생존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나눔입니다. 생존과 같은 연탄을 우리가 좀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세상,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때로는 자신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도움이 큰 힘이 됐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나눔이라는 게 가진 것이 많다고만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